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 이번에 대단하셨습니다. 이번에 대박 치셨어. 네, 대단했어요. 이번에 아주 대박 치셨습니다. 일단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대박을 치셨는데요. 그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박범계입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실수입니다. 이거. KBS에서도 그러시더니만 죄송해요. 지금은 이제 안 웃겨요. 그래요? 곽종근 특전. 곽종근. 종근. 곽종근. 잠을 많이 못 주무셨어요. 전문가 맞아? 눈 좀 붙이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이거 진짜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박범계 의원님 정말 나 진짜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큰 역할을 하셨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입을 여는데 그야말로 결정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결정적 장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아까 말이에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더 받으셨죠?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지금 한 10초간 말씀이 없다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하셨죠.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 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박구건 사령관 받으셨죠? 예. 저 숨막히는 과정 이걸로 이 물꼬가 튀어진 거야. 맞아요. 이러고 나서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따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곽종근을 설득을 해서 과연 윤석열이 전화해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국회에서 입을 열게 하는데요. 두 번째 통화 때. 이게 정말 윤석열 내란 숙에 그냥 확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네. 윤석열은 지금도 봐봐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네. 지금도 계속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적 장면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장면일 겁니다. 그 결정적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내란 숙의 확정. 나 지금 봐도 또 진짜 소름 돋거든요. 네, 예. 진짜 저도 보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게 자신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얘기로 제가 이제 오후 내내 점심 먹고 국회 모처에서 우리 곽종근 사령관하고 지금 검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소환. 그거 위험해요. 근데 검찰에 뺏기면 안 돼.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아무튼 곽종근 사령관하고 김현태 707 특임단장 네. 하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같이 있었나요? 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곽 사령관이 사실은 국회에 가서 다 양심 고백을 다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 국방위에서 수많은 별들이 자기 뭐 동료급 사령관들도 있고 또 부하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마음에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데 유용원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유용원 의원이 제가 사실은 저 후순위 13번째인가 질의 순서였는데 뭐 새로운 이슈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질의 순서가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되겠다. 네네네네. 그리고 특히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그리고 태도는 어떤가 얼굴 표정은 어떤가 이것을 그날 주요 제 어떤 사명으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유영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네. 유영은 의원이 그 대통령 그 당시까지 밝혀진 그 대통령 통화 한 번 통화 그 통화 외에 다른 통화나 그 통화에서의 추가적인 대화는 없었습니까? 추가적인 통화나 추가적인 대화는 없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네. 그러면 곽 사령관이 거기 대해서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유영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추가적인 대화가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러니까 곽 사령관이 그 당시 상황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애매하네. 아니지. 그 당시 상황은 그것이 끝이었어요. 제 귀에 그게 제가 이제 뭐 그걸 포착하셨구나. 제가 이제 판사를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막 공격보다는 공격과 방어를 하는 저 검사와 변호인 측의 공방을 이게 듣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처음에 천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싹 귀에 들어온 거예요. 저거 있다, 2차 통화가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금 아까 비디오 나온 것처럼 물었죠. 물었는데 진짜 그 저 10초간의 그 침묵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2차 통화가 있었다라고 이제 답을 한 거고. 그러나서 그럼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말씀이 제한된다. 내용이 제한된다. 말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뭐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셔야 된다는데 결국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오후 질의에 좀 남겨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제 곽종근 사령관을 제가 신문하듯이 더 세게 피의자처럼 다루면 닫을 수 있어. 말하고 싶은 것도 닫을 수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질의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국회 모처에 보고 뵙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장소 저는 그 장소가 저 국회 내에 그런 게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장소 찾느라고 뺑뺑이를 뭐 몇 번 돌았는지 몰라요. 예, 국회 3층에 있는데 거기 갔더니 곽종근 사령관하고 그다음에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처음에 생각에 그냥 뭐 녹음기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고 이럴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분이 또 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죠 해놓고 제가 거기 있는 메모지 노란 메모지에다가 제가 이제 메모를 다 했습니다. 메모를 다 하고 나서 사진을 하나 찍어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놀라는 듯 했지만 이제 그 순간에 비서관에게 사진을 찍게 했죠.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다 끝이었고 그리고 뭐 제가 바로 이제 곽종근 사령관을 데리고 국회 소통관에 쓸 수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당신의 육성으로 국회 국방이라는 그런 어떤 공동의 공간 안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는 판단을 들어서 가지고 예고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너무 잘하시고 잘했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그 박풍계 의원님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 많이 안 혼내줘가지고 욕 많이 하고 다녔거든 내가 많이 씻고 다녔어요. 형이라 그러셨잖아. 박풍계를 많이 씻고 다녔는데 그거 다 까봤건 2번으로. 와, 나 진짜 여기서 눈물 흘렸잖아요. 아 정말요? 이게 뭐 그럼요. 왜냐하면 이걸로 윤석열 내란 수계 확정이거든. 그러니까 어제 그 해교망측한 망상적인 그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곽종근 사령관이 라스트 오더 최종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대통령의 마지막 명령이었거든요. 그 명령을 만약에 곽 사령관이 그대로 이행했다면 곽 사령관 표현대로 다 죽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계를 확정짓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지 않았다면 어제 윤석열의 망상 거짓이 반박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쌓여져 있는 상황에서 망상과 거짓이 나와버리니까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어제 용산의 치명적 일격이었다고는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이건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건데 혹시 추가적인 입증의 과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은 비화폰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 비화폰을 확보해야 되고 통신 기록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국방부 서버를 또 확보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아마도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윤석열은 부인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인했잖아요. 어제. 네. 예. 다 부인하니까. 부인할 걸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증언만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사실로 확정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법률적인 측면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 곽종근 사령관의 이 진술 국회 국방이라는 진술이 처음부터 저하고 뭐 입을 맞춰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한 진술이 아니고 네.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은 두 가지 이 어떤 뭐 저 공직자로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명령에 항명할 것이냐 이행할 것이냐 또는 이제 비상계엄이 끝나 수포로 돌아가고 내란죄로 지금 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석연치 않으면 이 발언의 신빙성이 완전히 그 깨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하고 예를 들어서 저하고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설득을 하고 뭐 협박을 하고 뭐 강원 전략을 써가지고 거기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국민의힘이나 또는 뭐 저 뭐 보수 우파나 또는 뭐 윤석열 쪽에서 그렇지 않냐 박범계가 꼬셔가지고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천만다행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인 양심의 진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은 일단 물적 증거가 비화폰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이 진술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은 맞아요. 것이다. 굉장히 높아. 네. 그리고 결정적이야. 중요한 것은 국회 국방에서 나오기 전에 국방에 나오기 전에 1차 검찰 진술에서 이 부분은 진술한 내용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다음에 그 네.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물증이 나오면 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국방위에서 김영현 장관의 비화폰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방부 내 서버를 압수수색해라. 그래서 경찰 이제 국수본에서 지금 비화폰을 압수를 했고 서버에 대한 압수 조치를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요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대통령 전화를 어디서 받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아마도 제 예상에는 지휘통제실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곽종건이가요? 예. 네. 근데 그때 지통실에 같이 있던 간부로부터는 제가 다른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령관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 제공을 했는데 네네. 이 전화를 받을 때 주변엔 누가 있었느냐 또 CCTV 영상도 물론이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받을 때 굉장히 뭐 예컨대 당황을 했다든가 아. 어떤 복명을 하는 복창을 했다거나 뭐 어렵다거나 뭐 된다 그랬다거나 그렇지. 뭔가가 그래서 있는 건데 그 상황을 그 한번 부분에 구성하면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대통령이 두 번째 그 비화폰의 그 지시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아직 과반수가 안 됐으니까 다 끌어내라라는 그 지시를 받고 나서 바로 그 김현태 특임단장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상의를 한 사람들의 진술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 얘기를 것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알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둘이 부분은 만나요? 왜 이렇게 안 만나? 둘이 그 자료가 각자 다 있네. 서로 공유해. 아니 제가 녹취 파일을 하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매불소에서 그러면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 딴데 산 거를 저는 여기서 합니다. 여기 단독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 단독 욕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신원을 제가 보호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녹취록의 주인공을 검찰 특수본에서 찾고 있어요. 네. 근데, 검찰에서 일단 우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을 걸로 보여지는 그 인물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예. 정황 증거. 네. 예. 아주 중요한 정황 증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시죠. 그 오신 김에 네. 요 얘기 하나만 하고 가세요. 예, 예. 뭐 자세한 또 이야기는 이따 또 부승찬 의원 오면은 하는데 네. 이번 계엄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부터 계속 윤석열이와 김용현이는 전쟁을 만들어서 계엄의 명분 삼으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정황이 지금 막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네. 몇 가지 또 예. 특기할 만한 포인트들을 우리 또 김종대 의원이 잡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아. 부분을 좀 파라고 좀 지시를 내리세요. 예, 이게 국민의 지시. 제가 보니까 9월에서 10월 상황이 한반도가 매우 위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일부러 네. 북한을 자극하려고 했던 위험한 순간들을 얘기합니다. 예, 9월 5일 날 해병대가 백령도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천무 이 다연장 로켓 300발을 사격합니다. 그런데 2010년에 10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당시에는 105mm 포, 20mm 벌건포 위력이 약한 거 이걸 오전에 쓰다 오후에 K9 자주포 몇 발을 쐈어. 아 그래서 교전이 일어났어요? 그게 신호가 돼가지고 교전이 일어났어. 와장창 포탄이 날라와서 교전이 된 거라고. 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때 당시보다 아무리 적게 봐도 수십 배의 화력을 같은 장소에 쏟아붓어. 와, 씨. 근데 북한이 반응이 없었어요. 이게 9월 5일이에요. 와,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에 반응했고 교전이 있었던 그 방식의 수십 배를 거기다 똑같이 했어. 예. 다행히 북한이 대응하지 않았어. 없었어. 이건 레드라인을 넘은 걸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10월 9일 날 평양의 번화가에 무인기 3대가 나타나. 아, 요거는 많이 다뤘죠. 어. 세대입니까? 예. 두 대가 아니고. 세 대인데 한 대는 떨어지고 두 대가 이제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공 비행으로 소음이 크게 일어나고 사진에도 찍혀. 예. 예. 봐줬으면 좋겠다는 투야. 아, 북한아, 이거 좀 봐라. 너네 이거 참으면 안 된다. 네. 이런 투야. 자, 그리고 봅시다. 그로부터 6일이 지난 10월 15일 날 요거 크다.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북한이 그 철길 도로를 폭파시키고 거기에 방벽을 쌓아 대전차 장애물이에요. 이거 잠깐 사진 잠깐 띄우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 이거 큽니다. 10월 15일이 됐는데요. 네. 북한이 도대체 우리 남한의 어떤 동태를 파악했던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작스레 남북의 연결 도로를 폭발시킵니다. 네. 폭발시킵니다. 이것까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가 NDL 군사분계선 이남에다가 저쪽이 폭발했다고 또 기관총하고 해가지고 왕창 사격을 해요. 대응 사격까지 합니다. 대응 우리가 사격을 해, 대응 북한아 사격. 대응 사격합니다. 너네 이래도 가만히 있을 거냐? 저쪽은 공사를 한 거고 유엔사에 다 폭파한다고 사전 통지하고 한 거야. 네. 그런데 군사적 대응을 했어.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북한이 저 자른 다음에 뭐 했죠? 아까 그 뭐 방어막을 쌓았다는 거죠. 대전차 장애물. 그거 올려주세요. 대전차 북한은 장애물. 뭘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갑자기 또 쌓았어. 이제 저기 우리가 전차 자주포로 이렇게 기동에 들어가는 걸 막는 장치예요. 네. 방어 차폐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격을 했어. 저긴 공사를 하는데 왜 사격을 하냐고. 공사 중이야 그냥. 공사 중. 자, 이게 끝이 아니야. 또 있어? 또 있어. 그러니까 전쟁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네. 11월 27일 날이요. 11월 27일. 이때 백령도에서 K9 자주포를 또 쏴. 또 이번엔 백령도야. 북한의 평양하고 더 가까워. 백령도에서 K9을 쏘면은 평양까지는 못 가도 그 인근에 저기 저 뭐랄까 심포, 뭐 해주 이쪽으로 날려보내봐. 어떻게 돼? 거기 사령부가 초토화된 거예요. 이 옛날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대응했어요. 대응이 없었어요. 없었어. 왜 없었죠? 다행히 북한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10월 9일 날 우리가 처음 한 건데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로 왕창 가고 포하고 미사일하고 다 컨테이너로 실어 나르고 있었어. 그거였어. 천만 다행이었어. 러우 전쟁이 살린 거야. 러우 전쟁이 예. 참으로 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살린 거야. 살린 거예요. 그리고 27일 날 백령도에서 아까 사격 훈련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28일 날 합참에서 전술 토의가 있었어. 28일 전술 토의. 이때 그 발언이 나온 거예요. 원점 북한의 오물풍선 날라오는 거 경고 사격 후에 원점 타격하라. 타격하라. 이게 뭔 소리냐? 북한에서 풍선이 지금 수천 개가 날라왔잖아. 이 정도 날라온 건 전담 조직이 있다는 뜻이야. 그냥 부대에서 이렇게 한두 개 쏜 게 아니고 이것만 하는 전담 조직이 있다는 뜻이고 기지가 있다는 뜻이야. 그걸 폭파해라. 우리 다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아니 국방위원님. 네. 아 진짜 다 죽을 뻔했어. 나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미칠 것 같아. 예. 천만다행인데요. 우리 뭐 김종대 의원님이 워낙 이 부분에 이제 전문가니까 다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저야 뭐 이제 여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첫
제보를 받은 내용은 이제 드론 운영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그 이제 제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기획을 하고 네. 정보사가 실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드론사가 운용을 북한으로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확인을 했고 실제로 국방을 열어가지고 합참이나 국방부에 그걸 이제 드론 운용에 대한 얘기를 물으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한 6차례 물었나요? 네.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네. 없다. 그렇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 말은 물어본 숫자나 뭐 저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나 보도 내용으로 봐서 이 말은 아니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드론을 그렇습니다. 운영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 네. 그 드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이 아주 조악해 가지고 그냥 상공에 뜨면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다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냥 말만 했죠. 결국 우리로서는 제한전을 초래하고 유인해서 그래서 계엄의 정당성 명분을 삼으려고 한 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추론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들키자 공교롭게도 그것을 보관하던 컨테이너 박스가 불이 나고 이상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요. 한마디면 네. 그래서 이게 원래 계엄 계획은 이런 사태들에서 일어나는 불상사 또 안보 위기에 어떤 편승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북한이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이 수정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국회를 공산 전체주의 뭐 종북 세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전환된 거 아니냐. 태세 전환이 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원래는 외환죄였어. 맞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 얘기해 주신 거 제가 조금만 좀 살만 붙여보자면은 그 연결도로 폭파할 때 있잖아요. 이때가 10월 15일이잖아요. 10월 15일. 근데 아까 10월 9일에 뭐 우크라이나에 뭐 이렇게 보내고 정신 없을 때잖아요. 네. 근데 그때 보도를 찾아보니까 폭파 전에 그 당일에 김정은이 직접 와가지고 점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와중에 김정은이 직접 폭파 과정을 신경 쓴다는 거는 약간 드문 그냥 폭발하면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정치적 메시지를 심각하게. 실은 거지. 정치적인 그 의미를 실은 건데 그때 두 개의 국가론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뭐 끊어버려라. 맨날 나올 때예요. 그때.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범계 국방위원님 앞으로도 좀 잘 살펴주시고요. 네. 가장 지금 나오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게 전쟁을 이용해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게 가장 끔찍하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죠. 전 국민이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날카롭게 판사 출신답게 날카롭게 파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